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출시 때 서울 지역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불과 2월 말까지만 해도 여기서 합격 수기를 열심히 들었었는데 아직 얼떨떨해요. 제가 합격생이라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몇 달 후에 여기에 내가 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점수를 보시면 논술 그리고 교육과정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강점을 보자면 교육과정, 면접, 과정안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주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18 대비 졸업 후 올인해서 최종 불합을 소수점으로 했었고 작년에는 공부를 아예 손을 놨었지만 이번 연도 출시에 다시 시작하게 돼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합격 요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 수기에 적힌 것 중에 필요하신 부분들을 뽑아 가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기였는데요. 이제는 정답을 이제 기계처럼 맞추면 합격하게 된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떤 교사가 되어 있을지를 보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일단 뱃쌤 강의대로만 생각하기, 그리고 2차는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되어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지식 기능 태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자면 익숙하시죠? 1차는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독학하시는 게 아니라 강의를 직접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강의 활용을 되게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습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강의의 흐름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서 교재를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강의의 내용을, 그리고 강의에서 뱃쌤께서 전해주시려고 했던 것들, 그거를 좀 손에 꽉 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외운다는 생각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판 돌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축약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테나 3권, 문풀자료, 법장학 자료, 해지합본, 논술 자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가하시면은 좀 스스로 무덤을 파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료는 딱 정해두고 이것만 독파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는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아니면 독서실에 가셔서 그때는 읽고 암기만 하시는 게 되도록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 완벽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에서는 교육청 시책, 교육 방안 같은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현장 상황을 계속 내가 현장에 나가서 투입이 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상상하시면 말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차에서는 읽기 쓰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2차에서는 평가자분들이 저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채점하시기 때문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말하기 능력이 당락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다들 내용적인 거는 다 아시고 답을 다 아시더라도 정확한 표현을 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서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도는 제가 올해 정말 노력했던 게 욕심 내려놓기를 정말 노력을 했어요. 나 이번에 꼭 돼야 돼. 내가 이걸 못하면 난 정말 교사 자질이 없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 대한 설렘,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내가 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이건 필요한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저에게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을 보자면 일단 과제는 무조건 다 하기, 그리고 강의 과제가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무조건 과제를 해서 뽑아간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답을 보고 그리고 우수답안을 보면서 나의 사고 과정을 하나씩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집에 가져와서 그거를 팽개치면 안 되고 다시 가져와서 고쳐야 돼요. 똑같이 시간 재고 문제 보면서 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이 부분이 좀 계속 사고 과정이 틀리네? 이거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 매번 똑같은 걸 써도 매번 똑같이 틀리는 게 있고, 잘 쓰다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자꾸 재방문하셔서 하면은 글쓰기가 조금 느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아테나 정독하기도 도움이 됐는데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으면은 정돈된 글이 되게 잘 읽혀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 지문 같은 데에서도 맥락을 잡기가 쉬워지고, 네, 그러니까 읽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기상 시험이 임박해 있으니까 4, 5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주어진 사례를 보고 그 동시에 핵심을 잡고 그리고 문제 요구에 맞게 이렇게 써내려 가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습이랑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히 당황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구멍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이랑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좋겠고, 이제 모고 논술이 다다음 주부터 있잖아요. 그때 어려운 거 나왔다, 못하겠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상한 말이라도 쓰세요. 끝까지 쓰신 다음에 내가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좀 깨달으시고 경각심 가지시고 다시 또 다음 주에 비교해보고 비교해본 것 토대로 또 고치고 이렇게 3번 정도 쓰시면 네, 그 주제에 대한 내용도 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될 테고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맥락 잡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15가지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하나는 저는 구멍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필요성을 작성하시오라고 하면은 사례와 관련하여서 필요성을 작성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옆에 사례 이렇게 사례 적고 뭐뭐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전 이렇게 끝 문구를 맞췄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른 길로 빠져서 개요도를 적다가도 이거 필요성 쓰는 거지 하고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문제 받으셨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2월에서는 저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뱃쌤이 자료로 주시는 게 많아요. 약간 교양교직 같은 그런 글들을 많이 읽고 주어 서술어 호응 보고 이렇게 하면서 길렀고요. 3월에서 5월에는 책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나름 서술 시험 보면은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첨삭에 참고 답안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체계가 틀렸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들이 깔끔하게 사고 과정을 거쳐 가시는데 저는 좀 뒤죽박죽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수답안 선생님 거랑 제 거랑 이렇게 사고 과정, 이렇게 이거 다음에는 이거 쓰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8월에는 기출을 썼던 것을 다시 쓰고 또 다시 썼었어요. 그래서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풀면은 억지로라도 하게 되니까 이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논술에서만 서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문풀에서 서답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서답식 연습을 꼭 이게 답이 써져 있다고 해서 넘기시지 마시고 읽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가리고 다시 써보시면 좋아요. 다시 써보면 내가 놓쳤던 부분이 나오게 되고 핵심을 쓰지 않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술 연습을 할 기회가 공부할 때마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다음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인출해보고 그리고 우수답안이랑 점검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고논술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교육과정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은 첫 번째로 연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반기 이제 남은 공부하실 분들 공통으로 강의 복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어떻게든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강의를 떠올리면서 이 부분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상황을 계속 떠올리면서 강의 복습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는 것처럼 성대모사 하면서 혼자 읽어봤어요. 이렇게 3번 정도 읽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하얀 색연필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읽었는데, 왜냐면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줄을 뛰어 넘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이제 색연필로 그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하얀 색연필로 그어가면서 읽고 형광펜으로 범주화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문장이 조금 어려운 문장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슬래시 표시해가면서 영어 지문 독해하듯이 이렇게 읽으면은 되게 명료하게 문장 이해가 가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공부했던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설명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른 개념을 어디서 보거나 그래도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추가거나 바꾼 거는 기출을 보고 추가거나 바꿨고, 다른 강사님 책을 이렇게 추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지도 않았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초를 다른 걸 보면은 좀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양의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 하나가 답쓰기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배우신 대로만 이해해 놓고 나중에 뭐 보시려면 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관 공부할 때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 책에 필기하지 않고 노트에 전부 다 필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테나에 있는 제목들 다 적고,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런 설명하셨고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기호 표시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복습 노트 만들면은 그 수업 흐름이 더 잘 읽혀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빠짐없이 다 적었구나, 알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이 들어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랑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효과를 본 거는 이 3번인데, 아직까지 아테나 그 모든 파트를 전부 독파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시기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기 싫어서 못 봤던 거, 보려고 노력했지만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그런 과목들을 확인학습 있잖아요. 확인학습을 다 풀어보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트를 사서 확인학습 제목들을 적고, 그래서 그 제목 밑에 이제 하위 내용을 이렇게 들여쓰기 하면서 다 풀어봤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기호별로 다 적어놨어요. 근데 과감하게 틀릴 거는 틀린 표시해놓고 파란 글씨로 써놓고, 정말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다 틀려보니까 나 이거 정말 놓쳤구나 생각하면서 더 키워드를 집중해서 보게 됐었어요. 이거 하시면 되게 구조화에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장학자료고요. 장학자료에서는 이렇게 장학자료가 되게 장황한데 이렇게 줄여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정의쓰기 할 때도 내가 정말 쉽게 생각했는데 외워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일부러 빈칸을 두어서 다시 읽을 때 보았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하거나 되게 맥락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은 읽기만 해서는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줄글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해서라도 그대로 받아 적고, 만약에 언어교육 접근법 이거 다 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응용돼서 나오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정의를 적어놓고 구분해 놨었어요. 자, 그리고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은 제목이랑 기호 그리고 답만 써봤는데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제목이랑 기호 답만이라도 써봐야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다 써보면 아테나 베껴쓰기가 되거든요. 근데 아테나 요약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쓰시면 키워드 노트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다 나오겠구나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주셨던
부분도 여기 있었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더 열심히 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로 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한두 과목만 정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보시기 전에 아니면 모의고사 때 내가 다 맞을 줄 알았는데 다 틀렸다 하시는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실 거면 한번 풀고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다시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푼 즉시 매기면서 틀렸던 부분 다시 써보면서 그 작업을 같이 하시면 그 자리에서 암기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월별 공부 과정을 보면은 1, 2월에는 그냥 앉아있는 습관을 좀 더 드리려고 했고 복습을 더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3월에서 5월에는 이제 해지합본이 있잖아요. 해지합본을 읽기가 되게 어려웠어서 이 부분은 스터디를 구해서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답을 올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외울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고시문 외우는 거는 매일 자기 전에 한 번 읽고 워드로 쳐보는 걸로 기계처럼 했고 이제 6월, 8월에 가서는 문풀을 제가 좀 열심히 목숨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문풀을 받으면 이제 노트에 이렇게 강의 필기를 하고 자료는 단면 복사해서 집에 가서 노트 펼쳐놓고 이제 거기서 또 풀고 강의 필기 옮기고 이제 완성한 그 문풀을 이제 정독하면 복습 3번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었고 문풀 단면 복사한 뒷면에는 해당 기출 지문 아니면 문제 아니면 해설을 오려서 붙였어요. 근데 이거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지금 시기에는 그냥 기출을 펴놓고 눈에 띄는 색깔로 그 해당 부분을 그 문풀 안에 있는 내용 옆에 적거나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기출 유형에 좀 친숙해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저는 이제 52번 발음중심 언어지도법 밑에 이 지문을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까지 다 잘라서 붙였거든요. 이렇게 기출은 좀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 스터디는 이제 빈칸 자료 나눠주시니까 그거 꼭 스터디 구하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채점해보시고요. 암기 카드도 활용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리에 그냥 앉아서 집중하실 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불안해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작은 카드에 기출 용어로 정의를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봤던 게 더 기억에 잘 남았었어요. 그리고 9월, 11월까지 이거는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에서 정의 쓰기 훈련을 정말 제가 열심히 했는데 기출을 연도별로 푸시다 보면은 정확하지 내가 좀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이제 5문제 정도 내시는 거예요. 스터디를 구해서. 문제를 내고 이제 그 댓글에 정의를 써보는데 그러면 제가 댓글을 쓰면은 다른 스터디원들도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아는 개념이 이 부분이 부정확했고 주요 키워드를 쓰지 않았고 어떤 문장이 더 이해하기 쉬운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9월 달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고 쓰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과감하게 틀리고 다시 공부하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렇게 그냥 외워서 쓴다 이렇게 하고 보면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 계획표를 보시면 1, 2, 3, 4, 5, 6번으로 제가 나누어 놨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봐야 될 거를 다 여기 넣은 거예요. 그래서 6번 날에는 거의 이거를 다 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부분은 좀 많이 봤고 어느 부분은 덜 봤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1번은 월요일, 2번은 화요일 이렇게 하셔도 좋고 마음에 드시는 요일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좀 연계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암기에 되게 탁월하게 효과가 있었던 거는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거는 그냥 그 문풀 제목들 있잖아요. 52번, 53번 이것들을 적고 그 아래에 있는
그 하위 내용들을 동그라미 번호로 다 표시해 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두 장으로 한 과목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부모 교육을 쉽게 생각했는데 자꾸 틀려서 이 부모 교육을 하고 이제 모곤날에 와서 잠깐 봐야 될 때 문풀 다 꺼내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거 한 장, 두 장 들고 다니면서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훑어봤던 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혜지는 2차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서울에서 반성적 성찰이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가원 출제라서 없었어요. 근데 반성적 성찰할 때도 혜지에 있는 그런 유의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혜지 유의점 그리고 혜지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하는데 고시문 밑에 이렇게 저는 한 판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이거는 다음 카페 찾아보니까 어떤 합격자분이 하셨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자료 문제내기 짝스터디도 저한테 도움이 되었는데 장학자료는 저 혼자 보면은 되게 늘어지고 잘 안 보게 돼서 그냥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 문제 내기를 해서 그때 이렇게 같이 펼치면서 문제 냈을 때 내가 이거 틀리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두고 그 부분을 본다던가 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로 넘어가면요. 2차에서는 밝은 얼굴, 그리고 웃는 얼굴, 자신 있는 태도, 안정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초수 때 좀 많이 깎였었어요. 그래서 면접 10점 깎이고 과정한 3점 깎이고 수업 7점 좀 넘게 깎였었는데 0.03점으로 불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안 좋은 요인이 되었구나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서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었고 일단 면접 연습은 작년 뱃쌤 2차 강의 중에 면접 문제 모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즉답형으로 그걸 친구랑 같이 연습을 했는데 하루에 많게는 5개씩 해보았고 이게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문화다, 문제 행동이다, 부모 상담이다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거의 다 친구랑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야기를 끝까지 나누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얘기 나누다 보면은 서로의 답안에서 좋은 점을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 제가 평가원 문제라서 사례에 거의 답이 있긴 한데, 내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더니 좀 모범 답안만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변별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은 이제 뱃쌤 작년 2차 자료에 만능 틀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유용하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들을 하나씩 친구랑 하고 그 유형이랑 같은 지도서 활동을 2개 꼽아서 하루에 2개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구상하고 바로 실현하고 즉시 피드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케줄은 어떻게 됐었냐면 아침 10시부터 과정안 2개 쓰고 수업 2개 하고 면접은 이제 좀 밥 먹고 이완돼가지고 지칠 때까지 생각을 나누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서 읽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모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활동 자료나 내용을 떠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야기 나누기 같은 거는 읽어보시고 꼭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과정안에 일하는 자동차가 나왔었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구급차인지 소방차인지 뭐 포크레인인지 뭐 지게차인지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맨 밑에 보니까 뭐 중장비를 운전해요 이런 게 있길래 포크레인이구나 했지만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없었다면 엄청 당황해서 거의 못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조건 충족, 목표 달성했는지, 유아 발달 적합성 정도, 그리고 사전 경험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수업에 좀 7점 정도 깎였어요. 그래서 이게 활동 유형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고 이렇게 틀 암기하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발문을 해야 할지 스터디 원들과 되게 깊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유아 상호작용 촉진하는 발문 포함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교사 지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유아들을 참여시키는 수업, 좀 그런 수업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하는 카페에 돌아다니는 맞는트를 제가 제 방식대로 수정해서 순서를 외웠고 유의점은 유형별에 맞는 유의점을 쓰려고 했어요. 이야기 나누기면은 유아 간 상호작용 활발히 한다. 미술이나 신체 표현, 동극 같은 거는 유아 표현을 존중하도록 발문한다. 구체적인 격려를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돕는다 등등 해지서 내용도 포함해서 넣었었고 도입 마무리 부분의 유의점은 정해두시는 게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과정하는 유형을 전부 다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 상황에서는 창의적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조건 충족이 가장 큰 관건이라서 모든 유형을 그냥 여러 번 써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별 대비 방법에서 봤을 때는 서울에서는 이제 시책을 좀 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계획이랑 업무 계획이 2개 있거든요. 그럼 교육청 가시면 다 있고 이거를 1차 발표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좀 내면화 시키시고 이제 실전에 도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성적 성찰은 수업 실험 구상하시면서 수업 목표 짜시고 수업에서 잘 설계된 부분이랑 미흡한 부분, 보완할 방법까지 다 생각하셔서 구상하실 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때는 제가 구상형을 논술식으로 개요도를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만약에 겹치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은 첫 책칸으로 다 몰아넣고 이렇게 좀 퍼즐 맞추기처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좀 체계적으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즉답형은 절대 당황한 티를 내면 안 돼요. 저도 정말 당황을 했었는데 초수 때 제가 당황한 기색이 정말 역력했거든요. 정말 동공지진은 물론이고 만 하다가 되게 자신감 없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황해도 티내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초 남기고 3가지 얘기했어야 됐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다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하고 웃으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전달해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눈을 꼭 마주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답은 다 맞추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이다 하시고 이렇게 눈 한 번씩 마주치면서 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들어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얘기하시면 정말 되게 따뜻하게 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떨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실현은 좀 제가 못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금 당장 내가 점수가 매겨지는 수험생이 아니라 내가 반을 이끌어가는 교사다라는 생각으로 좀 대담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건이 붙었었던 게 유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발문을 하라고 했던 게 좀 인상이 깊어서 그런 조건에 있는 부분은 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하고 좀 일시정지해서 이제 바닥만 보고 적으시다가 이게 딱 고개를 드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조건을 좀 더 능청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기를 해놓은 건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문제 보시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옆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실현도 나와 있고요. 과정하는 제가 이 정도밖에 복기를 못했는데 사실 실전에서도 이렇게까지밖에 못 썼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과정한 때문에 떨어지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2점밖에 안 깎였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유의점을 거의 빈칸으로 냈는데 유의점에 있는 써야 될 내용을 이제 활동 내용에 썼구나 생각을 했었고 조건에 협력이 있었는데 앞에 이번에 T를 보면 짝과 함께 그린 일하는 자동차를 소개해 볼까요?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나요? 이렇게 짝과 함께라는 활동을 저는 협력 발문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협력이라고 썼었어요. 그리고
지식 기능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고 태도만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목표들, 정해준 목표들은 꼭 그 목표 발문을 도입이나 마무리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건이 되게 장황하기 때문에 조건만 다 맞추신다면 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나와 있었던 게 조건을 충족하면은 그 이상을 써도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일단 조건 하나 충족하시면 다른 조건 채우시는 걸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시간 관리 어떻게 했는지 빨리 할게요. 계획 세우기가 되게 중요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획 물론 안 세우셔도 합격하시겠지만 저는 눈으로 내가 얼만큼 왔고 얼만큼 가야 하는지 보이면 마음의 안정이 들어서 잘 활용했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앉아서 이제 계획표를 짰어요. 다음 날엔 미뤄진 거 다 해야 되네. 나 이만큼 안 했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편하자고 했던 게 내일 이만큼 고생하네. 이런 걸 좀 깨닫고 하루 마무리했고 스탑워치는 멍 때리는 시간도 그냥 멈춰놓고 순 공부량을 쟀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내가 평소에 4시간만큼 하는데 오늘은 이만큼 집중 덜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슬럼프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찾아왔었어요. 뭐 일주일마다 왔었는데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슬럼프가 있고 앉아 있기 싫은 슬럼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공부가 안 된다 하면은 그래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공부 방법을 새롭게 바꿔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뭐 강의식으로 말을 하거나 확인학습을 풀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보았고 기분 전환을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을 땐 기분 전환을 그냥 했어요. 그냥 허리 아파서 못 앉아있을 때, 뭐 머리 안 돌아갈 때는 그냥 덮고 하고 싶었던 거, 평소에 꾹 참았던 것만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음날에 공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거 좋았던 것 같고 또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제가 마음가짐을 되게 달리 먹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만큼 더 공부하느냐가 합격에 그게 좌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기를 저는 했었던 것 같고 좀 즐기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초수 때는 2차 준비할 때 맨날 울었었어요. 생수통 몇 통 나왔다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는데 이번에는 울 때는 혼자 울고 친구랑 있을 때는 정말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내가 진짜 쥐어짜내서 웃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도 어쩌겠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했고, 이걸 또 자기 비난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혼자 말해보거나 아니 선생님들 계실 때 해보거나 했는데 이렇게 말이라도 해보니까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노력하게 되니까 더 많이 웃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요인이 작용이 됐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독서실 칸막이를 조립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적어놨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1월에 개강하실 때 선생님들 이거 다 읽기 싫으시겠지만 당장 3월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령받은 교사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적어두면 책임감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나는 수험생 아니고 예비교사다. 잠복근무하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당장 내가 3월에 발령받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좀 느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들한테 장점 많이 찾아내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한테도 이제 장점을 찾아내셔서 그걸 잘 가꾸고 내가 현장 가서 이렇게 좋은 교사 될 거예요 라는 것을 좀 2차에 많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후회 없이 능력을 발휘하실 거라고 믿고 정말 이렇게 배센 수강생들 다 인상 좋으시고 너무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장황하게 많이 설명했는데 다 합격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서울공고 시험장 대기실 평가실 구상실인데요. 구상실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집중 잘 돼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